발병은 했지만 이 무증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 종류로 바이러스가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잠복기 상태에서 감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잠복기가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한 3일에서 14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발병이 되면은 이걸 이제 잠복기라고 그러죠. 잠복기.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다른 사람한테로 이제 전염되지는 않는 그런 상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발병돼 가지고 이 발병 상태에서 무증상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기는 분명히 이제 타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감염될 수 있는 걸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중에서 14일이 아니고 한 달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20일, 25일 뭐 이렇게 잠복기가 이렇게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니까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관지 쪽으로 이렇게 뭐 내려갑니다. 이렇게 쪽으로 연결되어 있죠. 옛날에 이제 사스라든지 사스 중증 호흡 장애입니까? 이거는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급성 들어가 있죠. 급성 중동 급성 호흡 장애가 있죠. 그러니까 둘 다가 급성 호흡 장애를 붙인 것은 이게 이제 질식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질식사. 그러니까 기침을 하다가 떡이 이렇게 이렇게 뭐가 음식이 막히듯이 이 호흡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질식사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이제 과호흡이라고 그러죠. 과호흡 걸려가지고 결국은 질식사로 가는데, 예전에는 사스라든지 이 메르스가 이 안에 들어와가 숙주로서 이제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얘가 이제 이 전체가 퍼지면서 이 깊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얘들이 여기서 이제 번식을 한다는 얘기지, 이 바이러스가. 근데 지금 이 바이러스는 예전 다 그랬습니다. 얘가 스스로 특징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한 거거든요. 인간이 발전하는 속력의 100만 배가 빠르게 바이러스가 발전한다고 조선일보에 있는 걸 지금 올린 거 있어요. 100만 배. 어떤 사람은 1000만 배라 적은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학자는. 그래서 하여튼 이제 100만 배로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는 여기에서 지금 이 자체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해진 거죠. 여기에서 만들어지면은 이 깊이까지 안 들어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 생존할 수 있는 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튀어나간다는 얘기지. 난 이것 때문에 잠복기에 전염될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어? 얘들의 입장에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서 2주 동안 만들어져가지고, 혹은 뭐 5일, 6일 동안 만들어져가지고, 얘들이 바이러스가 이제 밖으로 나가도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져가지고 밖으로 튕겨나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키는데, 여기에서 숙주로서 생존할 수 있는 바이러스라면은 잠복기에 전염된다고는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은 인간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예를 들어서 뭐 발병을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여기서 발병을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하면 이 사람 추적하면 되는데, 이때는 발병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추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조류독감 이제 나왔잖아, 터졌잖아. 조류독감도 예전에 보면 얼마나 황당하냐고. 인간한테 전염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인간한테 전염되고, 그리고 인간 대 인간 전염은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인간 대 전염되고, 공기 전파 안 된다 그랬는데 공기 전파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를 이런 상태로 이제 놓고 봐야 되거든요.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을 한 명이 감염시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스피드가 엄청 빠른 거야. 이제 4월달, 5월달에 최고 정점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이때 하루에 20만 명, 30만 명이 한 도시에 생겨날 거라고. 한 도시에. 충칭, 이런데. 뭐, 상하이, 이런데. 그러면은,
이 전염은 막을 수가 없어요. 걸려야 돼, 누구든지. 문제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치사율이야.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내가 블로그에도 적고 이랬는데, 이 병이 걸렸다가 나아도 다시 걸릴 수가 있는데, 실제 그래 될 수 있다고 아침에 또 뉴스가 난 거예요. 문제는 이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죠. 돼지, 인간의 몸하고 가장 가까운 그 동물이 뭐 원숭이긴 하지만 원숭이는 대량으로 번식시킬 수가 없으니까 돼지하고 인간 몸하고 많이 흡사하죠. 그래가지고 돼지 간 인간처럼 피워가지고 인간한테 이식하려고 하고, 돼지 열병주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돼지가 한 마리도 없다는 얘기죠. 이 병에 걸렸을 때, 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폐페스트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치사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푹 쓰러졌는데 보니까 피가 쭉 흐르더라고.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거든. 근데 나는 그거를 보는 순간 폐페스트가 아닌가 싶더라고. 폐페스트가 발병하면은 정말 무서워요. 그 병이 아메리카를 넘어와가지고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99%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멸종입니다. 멸종. 사실 아메리카 인디안이 있습니까 지금? 멸종된 거랑 똑같잖아요. 미국 애들, 유럽 애들이 다 넘어와가지고 다 장악하고 있지. 그 아메리카 인디안이 뭐 있어요? 이 상태가 지금 이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다가왔고, 치사율은 변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변종이든, 종이 이제 2차 변이, 3차 변이하든, 그 다음에 이종을 하든, 그러니까 다른, 금방 얘기한 게 뭐냐면은, 돼지 열병 쪽하고, 뭐, 조류독감하고, 이 전파력이 억수로 강한, 뭐, 조류독감도 전파력이 억수로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합쳐졌을 경우 인간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조류독감 자체가 인간한테 안 넘어온다 그랬는데 넘어왔잖아. 이 두 개가 합쳐질 가능성은 충분하거든. 조류독감의 치사율은 내가 알기로는 90%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들을 다 죽이는 거죠. 구제역이 걸리도 모두 다가 살처분하죠. 구제역은 50%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인간한테 이제 전이될 경우 굉장히 무섭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가능하면 강아지 안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들 자체가 계속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계속 그 병의 어떤 숙주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개들이 죽을 수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제 개를 엄청 많이 키웠습니다. 우리 집에서. 근데 집안에서 안 키우죠. 근데 요즘은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이 굉장히 큰 거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조선시대의 왕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그 국회의원들 뭐 얘기한 밑에 뭐 속기사 막 적듯이 거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한 게 조선왕조실록이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제 돌림병이 돌죠. 돌림병 이런 게 이제 주기가 있습니다. 한 20년, 30년마다 주기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전쟁 평화도 똑같은 겁니다. 전쟁하면은 또 평화가 있다가 유지를 하다가 또 전쟁을 하다가 평화가 있고 유지를 하다가 계속 반복하죠. 돌림병 일어나는 게 오면은 거기를 폐쇄시킵니다. 밖으로 나오면 다 죽여버리고 그 지역에서 몇 년이든지 뭐 며칠이든지, 왜냐하면 사스 같은 경우가 몇 달 갔을 것 같아요. 8개월 갔습니다. 사스가. 이때가 2003년에 8개월 동안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통 한 10달 정도 되면은 얘들이 번성하다가 그냥 다 소멸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뿐 아니라 바이러스도 분명히 모든 거는 발전이 있으면은 퇴보를 하고 또 발전하고 퇴보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하여튼 이 8개월 동안 여기를 폐쇄시킵니다. 한 뭐 10달 동안.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소멸되면은 이제 여기를 소통하게 되는 뭐 그런 게 해당되죠. 1918년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돕니다. 이때 5천만 명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추정치인데 5천만 명. 그러니까 이때 유럽 인구가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항생제가 개발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항생제를 쓰면서 지금까지 2020년 지금까지 큰 병이 없었습니다. 사스도 크긴 그렇게 큰 거는 아니죠. 금방 얘기했지만 돌림병이라는 게 걸리면은 전체 인구 중에 많으면 40%, 적어도 20%가 사망하죠. 18년 이후로 인간은 의학, 과학이 무진장 발전하게 되면서 이 병을 제압합니다. 이 병들을.
하지만 얘들은 제압되어 있는 것이 다 소멸된 게 아니에요. 계속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거죠. 얘들이 발전하는 지금의 예를 들어서 2017년에서 18년에서 연구를 해보니 인간이 과학적으로 발전하는 속력보다 얘들이 발전하는 속력이 100만 배가 빠르다고 하죠. 100만 배. 그러니까 못 잡아내는 거죠. 방법이 없죠. 아까 백신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백신 만든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백신 뭐 개발해? 어떻게 개발해? 백신 지금부터 이제 개발해야지. 개발하는데 1년이 걸리고 임상 실험하는데 3, 4년이 걸리고 그게 완제품이 나오는데 최하 4년에서 5년.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는 엄청 발전돼 나가 있어요. 안 맞아. 두 번째 이제 다시 또 이제 변이하고 세 번째 변이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종과 합쳐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거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틀린 내용도 많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눈은 전문가보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20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거든. 20년 동안. 그래서 맨날 요거도 먹었잖아. 거짓말 한다고, 뻥친다고. 근데 진짜 이제 와버린 거지. 디라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 먼 미래까지 아닌 근래의 미래에 인류한테 엄청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병이 온다. 그게 이제 비입이 움직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비입을 끌어올린 사람은 살 것이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비입을 끌어올린 사람은. 얘기를 왜 하냐면은 4개의 셈을 정화해가지고 4개의 셈 계속 해도 됩니다. 저 비입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더라도 4개의 셈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 전염병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미국에서는 A형 독감, B형 독감으로 8,200명이 사망했죠. 그건 독감입니다. 내가 한 3년 전에 A형 독감인지 B형 독감인지 모르겠지만 독감에 걸렸어요. 그게 돌았어. 인플루엔자가. 내 몸에 돌았는데 나는 이거를 극복하는데 한 2일하고 한 반나절 정도 걸렸어요. 되게 아프더라고. 막 열이 많이 나니까 어떤 흐름을 못 쫓아가겠는 거라. 그러니까 시시코흡 이런 게 안 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나도. 근데 뭐 우여우여 버티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해가지고 2일 반나절 만에 약을 안 먹죠 당연히. 여러분들 A형 독감, B형 독감 걸릴 때 약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미국처럼 사망하는 거예요. 지식사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써니는 바이러스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증명을 받고 싶어가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제가 탈락탈락 몸도 열도 나고 하니까 A형 독감이라고 판명을 받았어. 그러니까 타미플루를 준 거야. 타미플루를. 근데 써니는 타미플루를 먹을 생각이 아닌 이게 어떻게 내 몸에 작용하는가 싶어 하나를 먹었어. 근데 타미플루는 먹으면은 끝까지 먹어야 돼. 중간에 먹다가 그만두면은 더 인플루엔자가 폭발적으로 생성되거든. 근데 하나밖에 안 먹었어. 그리고 나서 하루하고 반나절 만에 그냥 나왔어요. 일반인들은 2주, 3주가 약 안 먹으면 계속.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비입을 끌어올린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지. 그 이제 나는 비입을 정화한 게 1996년 12월 달에 정화했거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한 22년, 그때 정화한 거고, 이 친구는 한 1년, 2년밖에 안 됐으니까 한나절 반 만에 그냥 병이 사라진 거고, 내 경우는 그래도 이틀하고 반 갔어. 하루 더 간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 있는 비법은 이제 4개 셈 정화밖에 없다. 4개 셈 정화밖에 없다. 그럼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많은 예언자들이 얘기한 게 인류의 마지막 대병급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병이 먼저 오고 그리고 나서 뭐 지진이 오고 전쟁이 오고 이렇게 온다고 맨날 얘기해요. 병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병이 오면서 이제 공포감도 이제 같이 막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모든 예언서에 다 있는 세상에 이제 지금 이제 오게 된 거죠. 뭐 대변급 뭐 이런데 나는 이게 급성호흡 장애, 그러니까 폐 쪽으로 올 거라고 20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존경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그러니까 뭐 하다가 간으로 오지 않을까? 뭐 허리로 오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20년 전부터 일관성 있게 폐로 온다 그러고 20년 동안 하나도 안 흔들렸어. 믿어야 돼, 자기 신념을. 그래서 나는 이제 폐로 온다 그러고 급성호흡 장애로 온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급성호흡. 이거 내 강의 많이 들었잖아. 일관성 있게 계속 얘기했다. 옛날 거 봐도 폐로 오고 급성호흡 장애로 오고. 급성호흡 장애가 뭐냐면 이제 과호흡이다. 이게 뭐냐면 떡이 목구멍에 걸리듯이 질식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흐름을 이제 기침이 나고 하더라도 그거를 일부러 멈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흐름대로 이렇게 뱉어내야 된다. 접근 자체가 좀 잘못됐어요. 이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를 마귀라고 하는 순간 다 급성호흡 장애로 다 질식사하게 돼요. 접근 자체가 잘못됐어요. 얘들은,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형제이고 친구이고 동료이고 나를 정화시켜주는 고마운 인자입니다. 나를 정화시켜주는 고마운 인자. 감기라 그러잖아요. 감기. 감지할 감지하거든. 이게 뭐냐면 내 몸을 정화시켜준다는 게 감기입니다. 정화시켜 주는 뭐 에너지, 뭐 흐름, 나를 정화시켜주는 뭐 인플루엔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감지할 감자에 기운 기자를 쓰게 되죠. 감기라는 게. 그래서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정화시켜주는 인자고, 그거는 순환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 몸에 독이 쌓이고 하면은 감기는 주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1년에 한 번 정도 감기한다 그러잖아요, 주기적으로. 근데 내처럼 완벽하게 어떤 흐름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쫓아갈 수 있으면 감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독이 쌓이면은 이거를 정화시켜주는 게 감기거든. 그게 이제 더 강렬하게 작용하는 게 이제 인플루엔자인 거지, 인플루엔자. 그래서 이제 걔들이 들어와서 내 몸을 정화시켜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는 거죠. 우리 태어나가지고. 그러면은 감기가 들어왔어요, 감기. 그러면 이제 3일이나 4일, 3, 4일 동안에, 혹은 이제 일주일 동안에 몸이 약한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에, 약한 게 아니라 몸이 정화되지 않은 사람은 일주일 동안에 이 감기를 하고 몸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항생제를 딱 먹어버려. 여기서 이까지 정화를 해야 되는데 항생제 딱 먹으니까 이게 정화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몸이 정화 안 된 상태. 근데 다시 또 감기가 또 온단 말이야. 그러면 더 센 게 오거든. 근데 또 약을 탁 먹어버려. 그러면 또 이만큼이 또 정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계속 정화 안 되는 게 쌓여 있는 거라고. 그런데 갑자기 더 독한 A형 독감, A형, B형 인플루엔자가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박살나. 그래서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감기를 그냥 아프면서 견뎌냈다면은 A형 독감, B형 독감도 견뎌낼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비번을 끌어올리지 않았더라도. 근데 항생제 안 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병원을 우리나라 사람들 좀 멀리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항생제의 남용이 지금 이런 사태를 키웠다. 결국은 이 병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졌고 인간의 신체는 반대로 굉장히 나약해졌으니 이 갭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느냐. 게임 끝났다. 치사율이 2%, 3%라도 이 병이 쉽게 멈춰지진 않아요. 그래서 병이 나왔더라도 또 재발하고 할 거란 말이야. 그 재발되는 과정에 변종되고 이종될 거라고. 100% 확신한다.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괴담 많잖아. 미국에서 퍼뜨렸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우한 연구소에서 나온 거예요. 확실히 내가 봤을 때는 그 뻔한 거잖아. 그거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한 연구소에서 나온 거야. 걔들이 관리를 안 되고. 원래 그게 이제 사종 시설이라고 그러더라고. 사종,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최고의 위험한 어떤 시설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가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인민건설 군단에 가가지고 걔들이 건물을 짓대. 왜냐면 자기들이 그 원천 기술이랑 모든 걸 가지고 싶었겠죠.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음압 이런 게 또 억수로 간단한 이론이지만, 음압이 밖으로 압력이 프레스가 돼가지고 밖으로 안 나오도록 하는 거거든.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그래가지고는 안으로 공기가 끌어당기는 거지. 여러분들 음식점 가가지고 문 열락하면 문 잘 안 열리잖아.
주방에서 환기팬을 뺑 돌려버리니까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음압이야. 예를 들어서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나올 것 같으면 문 살짝만 잡아도 팡 땡기서 나오겠지. 근데 이제 그 안에 어떤 문 시설이 삐꾸됐겠지. 삐꾸. 뭔가 잘못됐겠지. 뭐가 간단한 거지만. 그래서 그게 음압이 돼야 되는 게 뭔가 플러스 뭐가 잘못 돌을 수 있죠. 왜냐면은 또 인간이니까 컴퓨터가 아니고 인간이니까 인간이 작동할 때 음압을 마이너스로 해야 되는데 플러스로 하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뭔가 하나가 잘못됐어.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이제 기 나온 건데 걔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들이 뭔가를 발표해 줘야 돼.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 세계 비난이 어마어마하겠지. 자연발생적인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거를 하다가 전 세계 소송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발표 안 하는데 얘들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사실 알고 있을 거란 얘기죠. 저거가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지금 밖으로 나온 거니까. 우리는 이제 대비를 하는 게 이제 뭐 내가 얘기하는 거 4개 셈 전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후불식 해야 되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위세척을 해야 됩니다. 자, 후불식 하나만 해도 몸 진짜 건강해집니다. 후불식 하나만 해도. 그리고 아침에 위세척을 왜 해야 되냐면은 4개 셈 들어가려면은 위가 비위장이 정화되지 않고는 4개 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식도를 따라가지고 독이 올라와 버리거든. 4개 셈 할 때. 그러면 이게 다 타버립니다. 위세척 해가지고 물을 마셔가지고 위에서 토했는데 깔끔하게 물만 나와야 돼. 깔끔하게 물만. 그러니까 위가 깨끗한 상태가 돼야 되죠. 냄새가 안 나야 돼. 전혀.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서 4개 셈 생활을 들어가야 되는데 바쁘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은 물을 마시고 위세척을 하면서 4개 셈을 같이 해야 돼. 이빨 닦으면서. 그래야지 물이 올라오면서 독한 거를 떼어냈기 때문에 위가 어느 정도 이제 맑은 상태니까 독한 게 안 올라오게 되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써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자기 방법을 자기가 찾아야 돼. 자기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가 아닌, 왜냐면은 우리는 개체가 다른 사람이거든. 어떤 사람은 위가 맑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 물 자체가 들어가가지고 토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지 방법을 찾아야 돼. 물 많이 마셔가지고 그냥 토가 되더라도 뭐 오줌물 이렇게 많이 나가도 정화가 되는 거거든. 어떤 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4개 셈 정화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B까지 끌어올리면 되는데 B까지 끌어올리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격암유록 보면은 4개 셈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격암유록은 굉장히 위대한 노스트라다무스 책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는데 그게 이제 발전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입구 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입구 안에 열십이 있네. 이게 감로수네. 이거를 정화하는 자 말세에 살아남을 것이니 이 밭전을 찾아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하게 되죠. 입구 안에 다시 4개의 입이 있으니 이게 하나의 입안에 4개가 들어있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쌀밑자에,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거죠. 쌀밑자에 4개의 독을 뽑아내면 완성의 수 10이 나오네. 정미할 정자에 또 이렇게 뽑으면은 이게 나오네. 이런 용어가 있죠. 4개 셈 정화를 뜻하는 말인데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궁궁을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궁을을. 이게 사람들이 뭔가 싶어가 막 하는데 이게 토하는 소리라고. 어떻게 한문으로 표현하겠어요? 이 소리를 찾아가라. 궁궁을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손에 잡아주려고 극단적으로 섬세하게 적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4개 셈 정화를 하면은 면역성이 상당히 올라가고 이 병이 이제 침범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